테드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여러분? 미국의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예술가들, 정치인들, 또 다양한 각계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16분에서 18분, 20분 정도 특강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테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명하신 분들의 또 명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느끼곤 합니다. 저도 테드 프로그램을 즐겨 듣고 또 여러분들 강의에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요. TED, 테크놀로지, 또 에듀케이션, 디자인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테드의 디자인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좋은 생각의 한 분야로서 디자인이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테드 프로그램의 슬로건이 굉장히 멋집니다. Ideas Worth Spreading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알릴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릴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테드에 나와서 세상과 나눠달라라는 의미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릴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라이브 방송 디방 42회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자인학부의 김학민 교수입니다. 다시 시작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방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디자인학부의 김학민 교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초대 손님 앞에 모셨더니 제가 조금 말이 꼬였네요. 자, 한양대학교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부터 오프라인으로 축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 사람들도 많고 장터도 열리고 지금 술판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나눔 행사들이 오프라인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캠퍼스가 학생들로 아주 드글드글한데요. 또 중요한 것은 어제부터 연예인들의 또 공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싸이가 왔었고요. 오늘은 에스파가 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다이나믹 듀오, 다듀가 온다고 합니다. 잔나비도 온다고 그러고. 너무 부러워요. 우리 한양사이버대학교도 늘 5월이면 빅페스티벌이라는 축제가 있었고, 우리도, 그런, 한양대 못지않은 연예인들을 불러다가라기보다는 모셔다가 좋은 공연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축제장을 마련했었는데, 한양사이버대학교도 하루빨리 그런 축제의 시간들이, 또 우리가 모이는 시간들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9시부터 공연을 하는데 제가 어저께도 수업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제 싸이가 12시까지 아주 흠뻑 공연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어제 그 공연장에 좋은 자리에 앉아있던 학생들 또는 사람들이 1박 2일째 아직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밤을 새고. 왜 오늘 공연을 또 좋은 자리에서 보기 위해서 지금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오프라인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만남의 시간들에 목말라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빨리 이 디방 끝내고 에스파 보러 가야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학교에 오셔가지고 공연에 다 같이 참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학기는 지금 13주차 지나가고 있고요. 어느덧 한 주, 2주만 있으면 여러분들 기말 지나고 또 방학을 맞이할 텐데, 아마 많이 지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지쳐가고 있지만 끝까지 힘을 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간고사 망쳤더라도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기말고사만 잘 보더라도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인사 좀 해볼게요. 네, 이강은님 먼저 들어오셨고요. 규민님, 금쪽같은 개새끼님. 네, 이름이 좀 특이하지만 저와 함께하는 수업에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 채널명인데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금쪽같은 개새끼. 네, 발음 조심해야 되고. 이유준님 반갑습니다. 스타일팩토리, 231랜드님, 유진영님, 박인정님, 션킴님, 인영님도 들어오셨네요. 홍지경님,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오늘 좋은 초대 손님이 오신다 해서 경영을 배우러 왔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잠시 후에 오늘 초대 손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님, 구대영님, 서준영님, 네. 어제 강의에서 보신 분들도 또 많이 들어오셨네요. 제가 요즘 유튜브 강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마지막 강의를 끝내고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입니다. 자, 이용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계속해서 인사해주시고, 채린님, 성민님, 이창희님, 꼬마랑 꼬부랑님까지,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랜만에 또 디방, 마스크를 하고 있는, 잘 보이나요? 이 디방 로고. 네, 잡아주세요. 네, 우리 디방 굿즈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 컵과 함께, 네, 같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얼짱각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또,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알아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예쁜 디방 마스크도 지금 쓰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디방에 초대 손님을 모셨어요. 사실 거의 1년 가까이 저 혼자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우리 OT 행사 말고는 코로나 때문에 손님 모시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저 혼자 진행을 해왔는데 오늘부터 초대 손님도 좀 열심히 모시고 아까 테드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알릴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 제가 언제든지 디방에 환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교에도 테드 같은 프로그램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차근차근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부터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 기다려 주셨는데 오늘 인사 먼저 나누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18학번 경영정보학과 AI 비즈니스학과 김용태입니다. 네, 경영정보 AI 비즈니스학과.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발음이 어렵죠. 본인도 발음을 잘 못하시네요. 사실 저희 학교에 이런 학과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름이 긴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 어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 학과 명칭에 여러 가지 이름들을 넣는 저희 건축공간 디자인 학과도 사실은 공간 디자인 학과였다가 건축공간 디자인 학과로 이름이 바뀌기도 했는데 자, 경영정보 AI 비즈니스 학과. 우선 경영정보 AI 비즈니스 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일단 리더를 양성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네. 4차 산업에 중점으로 맞춰서 전문가 및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더라고 하면 여러 분야에서 리더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떤 리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조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관리자, 리더 이런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경영정보 AI 비즈니스라고 해서 이 경영에 대해서 배우고 경영정보에 대해서 배우고 또 AI라는 기술 이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배우는 건 줄 알았더니 물론 그걸 배우겠지만 오히려 궁극적인 목표는 리더를 그렇죠. 양성하는 데 있다. 그렇죠. 누군가를 이렇게 사람을 쓰고 또 조직을 이끌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네요. 예. 학생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지금 작년에는 약간 100명 전후가 됐던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는 더 많이 입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00명 내외. 120, 140 정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경영학부가 굉장히 큰 학부인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디자인도 디자인 학부가 5개 학과가 있듯이 경영학부에 5개 학과가 있는데 혹시 다른 학과들이 어떤 학과들이 있죠? 호텔 경영학과도 있고 호텔 경영? 예. 그리고 거기도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호텔 관광 경영. 예, 예. 네네. 있고 마케팅 관련 학과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영이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으니까. 네, 그 중에서 경영정보 AI 비즈니스 학과이시고, 그리고 경영정보 AI 비즈니스 학과에 회장님을 맡고 계세요. 학생 회장을 예, 또 맞습니다. 맡고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회장님을 맡으신 거죠? 올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 3월부터. 예. 네, 학과에 굉장히 아까 18학번이라고 하셨나요? 네, 18학번입니다. 그러면 들어온 지 4년째. 횟수로 이제 만 4년째. 만 4년째. 네. 학과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으신 우리 회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미술회화도 전공을 하셨다고 하시고, 네. 지금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또 이끌고 계신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하고 있는 일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그 프랜차이저 말해야 되나요? 네, 뭐 말할 수 있는 데까지. 네, 네, 일단 가맹점 모집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한 약 14년, 16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중견기업 정도 또 성장을 했군요. 네, 네. 됩니다. 사실 제가 조금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 그 보안상 또 가맹주님들의 맞나요? 맞습니다. 점주님들의 어떤 관계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좀 힘들다고 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14년째 성공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끌어 오고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말 그대로 경영 정보 또 경영 비즈니스를 이제 성공적으로 이끌어 보신 경험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학과의 대표적인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그 경험을 나누고자 무언가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뭐 경영정보 쪽인데 미술회화 전공을 하셨다고 여기 써 있어서 예, 좀 예. 궁금했어요. 네, 미술회화 전공을 예전에 하셨다고? 예. 예전에 한 20대 때까지는 전공을 하다가 네. 어떤 계기 때문에 뭐 조그맣게 장사를 시작했다가 네. 뭐 흘러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사업을 하게 됐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경영정보라는 것이, 사업을 하고, 뭐 더 쉽게 말하면 돈을 벌고, 또 성공을 하고, 이렇게 뭐 자산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이제 그런 어떤 능력?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누구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를 꿈꾸거든요. 또 희망을 하고, 특히 저는 디자인학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디자인만 잘해서는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 누구나 또 창업도 중요하고 또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예술가로서 개인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한쪽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디자인학부의 학생들에게도 그런 경영정보 또는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그런 마인드는 이렇게 뛰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는 없지만 아마 오늘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의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디방은 어떻게 해서 나오시게 되셨나요? 그 회의 중에 얘기가 잠깐 나와서 처음에는 저희 학과만 이 강의라는 걸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네. 강의를 준비했는데 모두들 또 특히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저희가 준비하는 강의를 많이 필요로 하다고 해서 네. 그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네. 정보도 공유할 겸 네. 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그 회의라는 것이 총학생회 회의인 그렇죠. 거죠. 예, 네, 예. 지금 학생회장 하고 맡고 계시니까. 그래서 총학생회에서 우리 학부 학생도 있으니까 그런 특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디자인학부의 필요성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기꺼이 또 나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테드 이야기 했었는데 이제 그런 나눔 특강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처음에는 기획을 한 거는 저희 학과 졸업생들이 네. 저희 학과 대상으로 해서 성공 스토리 또는 뭐 면접관도 계시니까 면접 보는 그런 방법. 요령, 방법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그 테드 같이 차라리 전 학교 대상으로 해서 성공 스토리를 같이 공유하고 또 전 학과 학우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을 계획을 오래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과 공부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뭐 창업이건 취업이건 이미 나가서 성공하신 분들이 본인의 경험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시작이 됐는데 일이 커진 거죠. 맞습니다. 학교 전체를 상대로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좀 풀어놓고 싶다. 예. 네, 그렇게 만들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신 거고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저희가 이제 시험이 끝나고 첫 번째 강의 주제를 스타트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자금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학우들이 접근을 하고 어떻게 해서 그 면접을 어떤 식으로 보고 준비를 어떻게 하는 과정들을 강사분을 졸업생분을 통해서 성공하셨던 분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금을 활용해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자금 운영을 하는가 관리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차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강의 형식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예.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 강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온라인으로는 온라인 같은 경우는 뭐 도와주신다 그러면 온라인도 같이 해볼 송출을 하고 예. 네, 녹화든 생방이든 예. 네, 어쨌든 특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창업과 취업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예. 거고요. 그러면 비전공자들도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예.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타트업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 주셨는데 그러면 네, 그런 이제 특강 프로그램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이세요? 지금 6월 18일, 15일 정도가 이제 과들이 전부 다 시험이 종료되는 시점이 한 15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18일 정도면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이고 그때 종강 때문에 모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저희 같아서 학과도 그날 종강 모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그날 해서 낮에. 좀 알차게 그러면 시간이 좀 알차게 소비되지 않을까 해서 한 18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강의는 6월 18일 토요일 날 이제 뭐 2-3시 정도가 되겠죠. 예. 그때 어차피 저녁에 종강 모임들이 있을 테니 저희는 그때 졸업전 오픈도 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그때 와서 학교에 와서 특강도 좀 듣고 또 저녁에 좋은 행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특강이 계속해서 연속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경영정보학부의 학과의 특강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걸 좀 확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꼭 주제가 이런 것이 아니어도 예, 예. 내가 나가서 이런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릴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는 분들은 특강을 신청을 하면 강사로서도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그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특강 프로그램의 이름 테드 같은. 공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네. 생각은 구체적으로 안 해봤지만 네. 일단 이렇게까지 뭐 관심을 줄지 몰라서 예, 그건 공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심이 많이 있나요 지금? 예. 그 어떤 증거로? 네. 그 저희보다 다른 학과 네. 그 회장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날짜를 아직 그때는 정하지는 못했고요. 네. 이번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게 돼서 아마 그때는 좀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총 학생회 내에서 반응이 좋고, 예. 막 여기저기서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언을 좀 드리자면, 좋은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테드 같이 좋은 네이밍을 하고,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그 특강이 이루어지고, 학교에다가도 공식적으로, 예. 그거를 알리고, 뭐 동아리 형식이 돼도 좋고, 공식 특강 프로그램이 돼도 좋고, 아니면 지도교수가 한 명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지도교수가 누구시죠? 그 학과에? 김영도 교수님이. 김영도 교수님? 예. 네. 제가 굉장히 저랑 입사 동기거든요. 네. 입학 동기군요. 2003년에 이 학교에 이제 제가, 이 학교가 열린 지 2년 만에 왔는데, 그때 저랑 같이 들어오신 분이에요. 저도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저도 요즘 뭐 회의도 같이 많이 하면서 자주 뵙는 분인데, 김영도 교수님, 지도교수로 모시고, 체계적으로 동아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도 교수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될 텐데. 해주실 겁니다. 네, 안 해주시면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한번 같이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특강 동아리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거기서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주제는 이제 경영정보학과에서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재학생뿐만이 아니라 졸업생도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재학생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재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졸업생을 먼저 우선을 하는 건가요? 초반에는 졸업생 위주로 갈 것 같고요. 졸업생 위주로. 그리고 재학생도 후반부에는 졸업생도 네네. 재학생도 네.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초반에는 그 졸업생들이 좀 하시겠다는 한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까지는 소화를 하고 네. 예.
네. 재학생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졸업생들도 출연할 희망이 있거나 또는 그럴 분이 있으면 한번 모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도 그렇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졸업생들도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원에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맞습니다. 인재들이, 저희 대학원에 정말 인재들이 많은데 같이 연결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가 눈빛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동아리 성격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들었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첫 번째 특강을 해주시는 분이 이제 정해져 있죠. 네, 예. 이제 그분이 할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도 소개할 겸 우리 지금 학생들에게 디방을 통해서 정보를 좀 주시겠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여기 지금 스타트업 정보 지원 사업 합격 노하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네, 굉장히 끌리는 말이에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내가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스타트업 정부 지원 사업 합격 노하우. 요거를 우리 오늘 타이틀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디자인학부 학생들 또는 뭐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당연히 창업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누구나. 그래서 그런데 창업하려면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자본이 필요한데 뭐 내가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다면 뭐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와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자, 그것을 이제 스타트업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합격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일단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학생들. 예. 네. 물론 직장인도 참여하지만 분야가 직장인 분야가 있고 학생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참여했을 때는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직장이기도 하고 직장인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괜찮나요? 저희는 학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직업이 있더라도.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4대 보험을 막 받고 있다라든가. 그렇더라도 학생증만 있으면 학생 지원 사업으로 해당이 맞습니다. 된다.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 전에 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좀 정의를 해줄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스타트업은 말 그대로 창업이죠. 그냥 창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뭐 그렇죠. 따로 뭐 복잡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뭐 영어로 풀면 스타트업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별 뜻 없습니다. 네, 별 뜻 없어요. 네, 스타트업은 창업이다. 업자가 똑같네. 네. 네, 어차피 스타트업 창업, 네,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창업 정부 지원 사업. 네, 네. 다시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지원이 따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학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 네. 조건은 그 시드머니를 받는 것들은 금액은 직장인이든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금액은 때문에, 비슷하다. 예, 금액 금액은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네. 또 학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직장인이기도 하면서 학생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양쪽으로. 예, 실무적으로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더 유리할 수가 있다고 조언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면 네. 먼저 사업자가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개인 이름으로. 그렇죠. 네. 임대사업자가 있어도 안 되고요. 임대사업자가 있어도 안 되고, 예. 그냥 뭐 개인 사업자가 있어도 안 되고. 예, 안 됩니다. 그럼 있던 걸 버려도 되나요? 그게 반년인가 정도가 아마 지나야 기간이 소멸이 있을 되는군요. 겁니다. 예. 그것 좀 아쉽네요.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 학생이거나 아니면 순수 직장인, 예. 순수 샐러리맨.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또 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더 어려울 것이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학 중일 때, 예. 학생일 때 반드시 사업자 내기 전에 이거 한번 도전해봐라, 지원을. 맞습니다. 네. 그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국가 따라 틀린데 매년 틀린데 아마 많게는 1억 1천까지도 1인당? 받습니다. 1인당 1억 1천까지도 받는다. 많이 받네요. 4천 5천부터 1억 1천까지 받는 거예요. 4, 5천에서 1억 1천 정도까지.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을 아무나 해주지는 않겠죠. 신청서만 쓴다고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노하우가 필요한 건데. 예, 예. 네. 이제 그러면, 오케이. 나는 이제, 뭘 사업을 하려고 해요. 이제 지원을 받아야겠다.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죠? 일단 아이템이 필요하고요. 네. 당연히 아이템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3자를 설득할 수 있는 뭐 PPT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중요한 것들은 강의 시간에 그 다음은 우리 강사님이 많은 걸 얘기해 주실 겁니다. 나머지는 각 특강에 와서 들어라. 네, 네. 오늘 맛보기만. 네. 야, 1억 1,000 받고 싶으면 특강에 오셔야 됩니다. 네, 4천에서 1억 정도 받으실 수 있더라면 이게 스타트업 정보 지원 이러면 굉장히 남일 같거든요. 사실 들어보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일 같은데 막상 이렇게 설명을 듣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어 나도 한번 해볼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좋은 아이템을 뭐 가지고 있건 새로 생각을 하건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로 뭘 하고 싶다. 그런 것도 되는 건가요? 가장 확률이 좋은 거는 그 정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정권? 네, 정부의 각 정부에서 미는 사업이 있고요. 세계적으로 이슈화되는 뭐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좀 트렌디한 사업. 네. 그리고 보면 나중에 이쪽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정부 과제 사업에 들어가 보시면 과제들이 있어요. 항목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몇 명 모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왕이면 뭐 전기차라든가 환경이라든가 AI, 뭐 플랫폼, 메타버스 이런 쪽이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겠네요. 예산이 그쪽에 많이 편중이 돼 있으니까. 많이 편중돼 있으니까. 네. 그렇지. 국가적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미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네. 디자인이나 예술 분야도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디자인 있는데 아무래도 결합된 플랫폼화되는 그런 것들로 발전돼 있어서 플랫폼 같은 게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 같은 경우는 방송에도 코로나 써도 되나요? 그럼요. 네. 왜 안 되지? 한때 안 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뭐 플랫폼들을 많이 지원을 해줘. 비대면 플랫폼들을 많이 지원을 해줬고요. 비대면 사업 쪽에 되게 그 높은 점수를 주고 금액을 배정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가는 코로나 때도 그렇게 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을 잘 봐야겠네요. 그럼요. 미래를 잘 읽어야 하고. 공유가치 플랫폼 학과가 이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읽고서 만들어진 학과인 것 같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도전하시고 지원 받으셔라라는 거고, 지원 받을 수 있는 특급 노하우들이 있는데 오늘 그거는 이제 공개를 안 하실 거고 다음 특강 때 6월 18일 맞습니다. 특강 때 다 풀어주시겠다. 그렇죠. 라는 거죠. 말 그대로 합격 노하우입니다. 여기 보면 맞춤형 지원 사업 찾기, 또 탈락하지 않는 서류 작성 팁, 또 남들보다 자신감 있는 발표 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고, 내가 창업에 관심이 있다 또는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또 방법도 알고 다 자신감이 있는데 돈이 없다, 모든 분들 다 참여하셔서 또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학생이면 이런 좋은 기회에 참여해가지고 좀 뭔가 나의 뜻을 펼쳐보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아까 이야기 중에 나왔는데 PPT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PPT의 중요성 어느 정도인가 이런 지원에서? 일단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이 있군요. 네, 면접이 있습니다. 서류 심사 1차 합격을 하게 되면 뭐 이제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 때 자기가 썼던 것들을 이제 심사관들,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5명 앞에서 그 코로나 비대면 때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지만 차후에는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 PPT 같은 걸 PPT는 말 그대로 자기의 주장들을 간략하게 뭐 사람들한테 그 검사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검증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많이 중요합니다. 2차 때 아마 금액이 결정이 될 겁니다. PPT로 금액이 결정된다. 야, 1차 때는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건 어디까지 제 예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PPT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기법 수업을 하는 이유도 우리 디자인 학부생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그래서 본인도 제 수업을 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유일하게 들은 제 수업이 네. 경영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뿐만 아니라 교수님 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 프리젠테이션 기법 네.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하고요. 네. 저도 너무 좋아서 저장을 해서 여러 번 수강을 할 정도로.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신청을 하시고요. 계절학기 때도 많이 들으시고요. 아. 예. 제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너무 좋아서 저장해서 다시 한번 들을 정도로 좋았다. 지금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장해 보고 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1, 2학기 다 개설되어 있고요. 계절학기도 있습니다. 네.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 틀어보시고, 네, 좋은 결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 강의 홍보도 좀 했고요. 어쨌든 PPT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해 주셨어요. 우리 정말 평생 따라다니는 게 PPT인데, 특히 디자인학부 학생들 본인의 디자인 실력을 더해서 발표 실력까지 반드시 좋은 능력을 갖추시고 이렇게 사회에 진출하는 데도 큰 도움 받으시고 PPT를 잘하는 데 따라서 금액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혹시 요 일부 내용에 대해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제가 이제 강사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네. 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면 아마 올해 과제는 끝난 걸로 시간이 거의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준비를 해서 네. 내년에 도전하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혼자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가능한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럴 네. 때는 각 분야에 잘하는 분들을 팀을 짜셔도 돼요. 학우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옆에 지인과도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그때그때 요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네,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네. 같이 하는 것도 되는 거군요. 예, 예. 모아서. 거기에 지정을 하게끔 한 3명인가 3인이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어차피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뭐 혼자가 메인이지만 이제 그렇지. 회사를 팀이 구성하는 데는 아무래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의 경력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맨파워를 보여줘야 네.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좌우됩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타학 학생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경영정보학과 학생 하나, 디자인학과 학생 하나, 뭐 사회복지학과 학생 하나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좋은 팀으로 보이잖아요. 네. 네. 자, 이런 동아리 또는 이런 교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팀도 만드시고 좋은 결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팀을 잘 구성해야 된다는 건 또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좋은 기회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특강 때 듣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질문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잠깐. 네. 서주정님, 저도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혹시, 준영씨, 개인 사업자가 없거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희정님이, 디방 마스크 와우 하셨습니다. 네. 디방에 출연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출연하신 분도, 네, 디방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 출연 또 섭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나수님, 정경인님, 네, 서주정님 인사하시는데 창업한 지 5개월 됐는데 일찍 알았었으면 좋았겠네요.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하는 겁니다. 5개월 되셨대요, 이미. 네, 지원 못 받으시고 창업하신 거죠? 네, 아쉽네요. 그럼 다시 없애시고 6개월 있다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김우순님, 안녕하세요. 네, 깜빡하고 있다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네, 늦게라도 들어오셔서 다행이고요. 이효연님, 김희경님, 감사합니다. 디방라이브 첫 접속이라고 하시네요. 김희경님, 네, 별명 지니라고 하셨는데, 교수님 사진과 수업 최고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네, 마음 편히 사진을 못 찍겠어요. 어디 가나. 네, 좋은 습관입니다. 이제 사진에 대해서 그렇게 알면 알수록 사실 어려워지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사진 찍는 또 실력도 느실 거고요. 사진을 보는 안목도 늘어날 겁니다. 네, 준영님, 김희영 회장님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김희영님, 네, 계속해서 인사 주셨고, 이나수님, 팀을 구성하기가 힘들었어요.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이나스님은 팀을 구성하기 힘들었어요 하시는데, 이나스님 혹시 본인이 이렇게 지원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좀 경험담을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사 나눴고요.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스타트업 생존 로드맵 수립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특강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생존 로드맵이 필요해요? 우선 생존 로드맵이 뭐예요? 일단 아무래도 그 시드머니를 받게 되면 시드머니, 이 전문 용어 쓸 때 항상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시드머니가 뭔지. 가지고 있는 지금 비용들이 이제 한정적이잖아요.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업의 유치를 받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2부 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니 그 전에 시드머니의 뜻. 시드머니요? 네. 뭐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죠. 그냥 처음 시작할 때 창업 자본금. 예, 예. 네. 그것은 지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금. 그렇죠. 네. 예, 예. 시드가 이제 씨앗이란 뜻이니까 예, 예. 이제 내가 시작할 때 과연 얼마를 가지고 시작하느냐. 이제 시드머니인데 거기에 이제 창업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거를 받기 위해서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그 로드맵을 내가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네. 근데 그 1차 때 받는 것보다 2차 때가 더 사실 힘듭니다. 그게 1, 2차로 나눠서 받나요? 2차 때 이제 기업한테 기업 유치한다라는 게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정부에서 받고 기업에서도 받아요? 2차 때 이제 자기가 똑같이 교수님 수업을 응용해서 네. PPT를 해야 됩니다. 기업에. 그래서 기업의 자본을 유치해야 되겠죠. 내가 이런 상품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팔아야죠. 네. 예. 네. 그게 2부 때 들어갑니다. 2부 때. 강의 내용에. 요번 강의에. 이번 강의는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최대한 맞춰보고 1시간 이내로 저희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되면 그걸 다음 2부, 뭐, 여름 때쯤에 네. 다시 한번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2부로 해서. 할 내용이 굉장히 많나 보네요. 예, 예. 그럼 그 강의를 해주실 분은 예, 예. 그것을 창업을 해서 지원받아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당연히. 예, 예. 네. 그리고 그 경험이 많다라고 볼 수 있나요? 많다라기보다는 정확히 알고 있다. 많이 미끄러졌죠. 1차 때는 한 번에 유치를 했지만 2차 때는 많이 미끄러졌죠. 그렇지. 떨어져 본 사람의 내가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떨어져 본 사람의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기업 유치 자본금을 유치할 때 조금씩 수정하고 조금씩 또 수정하고 하면서 발전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학우님들이나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은 좀 생략하고 좀 어느 정도 그렇지. 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네, 지름길을 공유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러면 안 되더라. 이랬더니 안 되더라.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야, 지름길 알려주는 거 굉장히 이거 쉽지 않거든요. 본인만의 노하우인데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알려준다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꼭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드맵 수립 방법에 대해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정말로 없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야, 이 창업, 우리가 사실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것은 창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학문에 대한 소양, 그리고 기초 지식, 체계성,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건데, 창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학교에서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실용적인 부분이고 직접적인 부분이라서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특강 또 선배들의 어떤 학교에 대한 애정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창업 주제가 창업이니까 그런 거지만 이제 그 다른 주제들도 이 동아리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본인은 이런 경영, 창업, 이런 실패 경험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아까 14년간 프랜차이즈를 성공적으로 해 오셨지만, 어떤 실패 스토리가 또 있을까요? 본인에게는? 정책들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메르스, 돌발 이런 것들이 상황들. 몇 년마다 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럴 때 사업하시는 그럴 때 분들은. 그때 만약에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할 때 네. 그런 것들이 오면 타격이 엄청 크죠. 아, 영향을 많이 받는군요. 네. 시대의 흐름에. 그렇죠. 아, 그건 뭐 예측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실패와 성공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면서, 아, 사업에는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건 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두꺼운 얼굴? 두꺼운 얼굴? 네. 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힘들어도 힘든 티를 내지 말고. 티를 내지 말아야죠. 아, 티를 내지 않는. 그게 고수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아. 네. 아, 두꺼운 얼굴 그러니까 혹시 뭐 돈이 필요하면 이렇게 좀 남들에게 좀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제 뭐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겠지만 네. 사람이 힘들 때마다 얼굴에 이게 나타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일수록 더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상대방이 나를 바라볼 때 또 네. 굉장히 뒤로 물러서서 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모든 뭔가 비즈니스들이 소극적이 잘 되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심장을 가져야 되고. 중요한 이야기네. 그 뭔가 그냥 얼굴이 두꺼워지면 됩니다. 남을 만나거나 예. 또 사업 때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도 얼굴에서 티를 내지 마라. 그렇죠. 항상 힘든 표정 짓지 말고 아쉬운 표정 짓지 말고.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신발은 뭐 좋은 데로 데려다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어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거는 외모에 대한 이야기도 되는 거네요.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티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방금 이 말? 네, 힘들어도 힘들 티를 내지 않는. 그 표정도 그렇지만 나의 어떤 모습도 초라해 보이거나 자신 없어 보이거나 작아 보이지 않게 해라. 항상 당당함을 유지해라.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 오늘 가장 마음에 드는 말인데요. 오늘 하신 얘기 중에 그 이제 얼굴이 두껍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당당함을 잃지 말아라. 힘들더라도 또 실패했더라도. 알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프레젠테이션 강의할 때 꼭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PPT 자료도 중요하고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부터 풍겨 나오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줘라. 힘든 상황일지라도. 또 덧붙여서 얘기하면 직업이 그런 직업이니까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네. 뭐 그런 상황들이 오더라도 뭐 당연하게 맞닥뜨리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직업입니다. 역시 이 필드에서 치열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가짐이 달라요. 벌써 전투력이 우리랑 다릅니다. 이게 온실에서 과제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래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정말 바깥에는 정말 야생이거든요. 야생에서 잡초처럼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이 학생들에게 좀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채찍질. 네. 같은 학우들이라. 그래도 경험이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우리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특히 여학생들도 많고 어린 친구들도 많은데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꼭 알고 정말 강하고 단단하게 자신을 단련하고 또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만 예쁘게 그린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디자인만 예쁘게 한다고.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에 그런 말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본인은 경영을 전공하셨지만 이제 예전에 미술을 좀 하신 미술학도의 꿈도 있었고 예. 디자인학부가 특별히 오늘 이제 디방에 나오셨으니까 디자인학부 학생들이 아직 전공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디자인 전공 학생들에게 경영자의 측면에서 좀 조언을 해주실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디자인도 큰 개념에서 어차피 미술이니까요. 네. 이 미술이라는 학문은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창조의 아픔, 고통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그게 결국 스토리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네. 일찍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늦게 시작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이전에 있던 경험들이 분명히 녹아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나중에 어느 교집합이 생기면 그때부터 정말 좋은 스토리들을 많이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시작하시더라도 뭐 또 일찍 시작하시면 더 많은 견문을 넓히셔야 되고 학문을 또 접해야 되고 해서 좋은 뭐 성공 스토리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시작했더라도 실망하거나 주눅들지 말고 지나간 본인의 경험도 다 소중하게 스토리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것을 디자인에 잘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네. 네. 아, 그런데 제 질문의 뜻은 그게 아니고요. 알겠어요? 네. 경영의 마인드 측면에서. 경영의 네, 마인드. 디자인 학교 학생들이, 예쁘게 뭘 그리고 좋은 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성공하고 사람이 또 이 세상과 만나기 위해서는 경영의 마인드, 아까 말씀하신 뭐,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디자인 학부 학생들이 사업 경영적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렇죠. 디자인 회사도 해야 되고요.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네. 어차피 디자인 자체가 뭐 고객을 이끌기도 하고 또 유행을 또 따라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따라갈 것인가 끌고 갈 것인가 이 트렌드는 트렌드를 읽어야 그 디자인 회사들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따라갈 것인가? 끌고 갈 것인가? 그런 사업을 하려면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네. 제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네. 저는 자꾸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건데, 이런 바보 같은 질문에 계속해서 멋진 답으로, 저희 질문을 무시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고요. 돈을 잘 벌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을 먼저, 제가 느낀 바로는 돈을 잘 번 생각을 하기 전에 이렇게 자신이 갖춰야 할 것, 세상을 읽고 앞서 나갈 이런 생각을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50분 지났어? 50분이 흘렀어요. 와, 이거 나 별로 뭐 얘기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 네. 유진영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네요 하셨고요. 이나스님, 아까 팀 구성하기 힘들었다는데 본인 경험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준영님, 교수님 진심이시면 같이 고민할게요. 또 제 말 때문에 또 너무 또 사업 접지 마시고요. 잘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께 노하우 전수 받고 싶네요. 네. 뭐 개인적으로 소통하셔도 좋고 특강 때 나오셔서 궁금한 것들을 많이 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칼바람 겁나 갖고 있는 1인 여기 있어요. 서진영 씨.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네. 세상에 칼바람, 근데 무섭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야생에서 뭐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해야 되는데요. 분명히 잘 이겨 나가실 겁니다. 이 특강이 도움이 되신다면 더 좋겠네요. 지금이라도 디방으로 뛰어가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지금 오시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네, 정경님. 포용, 사랑, 용서, 배려, 나눔 사업. 와, 갖춰야 덕목입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네요. 포용, 사랑, 용서, 배려, 나눔. 사업을 하려면 갖춰야 할 덕목. 아까 사실 좀 강한 얘기들 위주로 했는데, 사실 이런 말, 뭐 중요하죠. 물론. 포용, 사랑, 용서, 배려, 나눔. 알겠습니다. 자, 이강희님, 힘든 티 안 내는 거, 저 잘하는데 얼굴은 그닥 두껍지 못한 것 같아요. 더 두꺼워져야겠네요. 네, 뭐 얼굴 두꺼워지란 얘기가 뭐 철면피가 되라, 뭐 이런, 안면몰수,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의 내공을 길러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뭐 벌써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요 이야기는 좀 내가 못한 것 같다. 아니면 특강 프로그램이 뜬 요 정보든 다 한 것 같습니다.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다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당황스럽네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영정보 AI 비즈니스학과 김용태 학생회장님 모시고 오늘 뭐 학교에 앞으로 생겨날 좋은 특강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관련해서 본인의 경험 또 경영정보의 차원에서 스타트업 정보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앞으로 디자인 학부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맛보기로 50분 동안. 그렇지만 앞으로 특강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해 주신다는 이야기시고,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경험자 특강 강사분을 모시고, 여러분들 선배님이십니다.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주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우리 특강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이야기했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다고.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다고 예. 합니다. 그 특강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특강 프로그램에 어디에 참여. 홍보가 될 거고 어느 글을 먼저 통해서 하면 되는지. 학교 게시판에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카페, 학교 중학생 카페에도 그 자세한 이 주제하고 소주제 뭐 이런 것들을 공지할 생각입니다. 네, 특강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공지할 거고, 당연히 공지 잘 해드릴 겁니다. 뭐 커뮤니티, 뭐 단체 톡방, 여러 가지 메시지,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서 잘 참여를 하도록 할 거고요. 학교 차원에서 관심 가지고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마감 인원이나 뭐 이런 제한 사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그때 강의실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50에서 100명 정도 사이가 내외가 되지 않을까? 네, 네. 100명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100명 정도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초반에 100명이 모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홍보가 또 필요하니까. 또 코로나이기도 해서. 다만 저는 이것을 생방송이나 또 녹화본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좋을지 나쁠지 또 가능할지 이제 그게 궁금한데 차차 그것은 해 나가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님, 오늘 CEO 글로벌 리시드 아카데미 교육 중 나온 말입니다. 아, 네. 그때 나온 말을 본인이 해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없으시고요. 네, 김재균님, 너 온라인 특강도 되길 바랍니다. 라고 또 해주셨어요. 온라인 특강도 많이 원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쳐도 될까요? 예, 혹시 뭐 더 홍보할 내용이라든가. 없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끝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디방, 늘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우리 학부 소식 전하고 우리 손님들 모셔서 이야기 나눴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타 학과의 회장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눠보니까, 야, 우리가 이 주제를 항상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회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도서관, 서점에 가서 디자인, 이나 예술 코너만 가지 말고 다른 것을 좀 두루 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또 다른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 또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야를 넓히고 또 인맥, 안목 이런 것들 넓히는 것의 중요성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전공, 다른 분야,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것은 분명히 나에게도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같이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또 바쁘신 중에 어렵게 이렇게 시간 내서 학생들에게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경영정보 AI 비즈니스학과의 김영태 학생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특강 프로그램 잘 진행되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들 특별히 질문 또 있으시면 계속해 주시고요. 네, 오늘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구대영 씨가 또 메시지 주셨습니다. 자, 안양대학교 축제 기간 중에 열린 디방 몇 회지? 42회입니다. 42회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2주 후에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남았을 텐데 기말고사 잘 치르시고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 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43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우리 초대 손님 안 나오네?
네. 네. 아, 네. 손이라도 네, 모두 수고했습니다. 네. 방송에서 나왔어요.